네, 어제 키핑해뒀던 신청곡이었고요. 서른 즈음에 김광석의 목소리로 들어보셨습니다. 네, 오프닝에서 했던 이야기 시작해봐야죠. 사실 어제 하루 종일 트위터 이 SNS 상에서 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재치 넘치는 네티즌들 각종 패러디를 벌써부터 쏟아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사실관계부터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요. 19일 날, 지난 19일 날 남양주에 있는 노인 요양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급한 일이 생기셨던 건 아니고요. 노인 의료 체계를 물어보기 위해서 노인 의료 체계가 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119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아니 노인 의료 체계를 왜 119에 물어보나?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지. 네. 아무튼 직접 전화를 거셨대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자기가 경기도 지사로서 직접 이런 그 실무까지 다 챙기고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직접 전화를 하셨대요. 하셔서 나 도지사인데 이러면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셨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소방관께서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보셨겠죠. 그랬더니 김문수 지사 용건 안 밝히고 나 김문수 도지사인데 이러면서 이름을 또 밝히셨어요. 이쯤 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소방관이 네 이러면서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긴급전화 119가 긴급전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용건이 있어서 긴급한 용건이 있어서 물어본 거 아니냐. 이름만 얘기하고 있을 그게 어딨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히. 근데 나 김문수 도지사인데 나 도지사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방관이 알아서 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용건을 물어보니까 결국 김문수 지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죠? 아니 용건이 있어서 아니, 노인 의료 체계 물어본다며. 근데 나 김문수 지사인데 이것마다 끊은 거야. 그래서 다시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본인이 끊었다가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전화를 또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김문수 지사가 이제 그 직전에 전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당신 아까 그 사람 아냐? 라고 물어봤더니 아닌데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그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신 이름 뭐냐? 물어봤더니 그분은 이제 이름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랬더니 이제 이 소방관이 아니 지금 이 뭐 그 관등 성명되고 이럴 지금 이 긴급 전화 하셔가지고 그러잖아요. 당신 나 누구야? 너 누구냐? 저는 누구입니다. 까지 했어요. 그럼 용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소방관이 무슨 용건이십니까? 물어봤더니 결국 이제 용건 얘기 못 하시고 김문수 지사가 그냥 전화를 또 끊으셨다고 해요. 아니 뭐하러 이름 나 누군지 과시하려고 전화했나? 뭔가요? 네. 뭘까요? 참,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하려고 했던 노인 의료 체계는 물어보지 못하고, 그래서 끝까지 노인 의료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긴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만 그냥 이제 불쾌해서 끊으셨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 전화 내용이 이제 녹음이 된 상태로 인터넷에 이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게 된 건데, 이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했던 말이 정말 웃겨요. 전화를 걸었는데 이걸 장난 전화로 알더라.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문제가 있지 않았겠냐. 라고 하면서 이 해당 소방관 2명, 전화를 받았던 2명, 제명이라는 문책을 당했다고 합니다. 진짜 황당하죠. 전화를 걸었는데 다 장난 전화를 알더라는 거예요. 아니 전화 걸어가지고 위급한 119 전화 걸어서 계속해서 나 경기도지사 김문수인데 너 이름이 뭐야? 나 경기도지사인데 나 몰라? 너 이름이 뭐야? 이것만 물어보는데 누가 장난 전화인지 그죠? 누가 장난 전화라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 위급한 전화면요
이걸 위급한 상황이었다면 문제 있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하는데,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아저씨 여기 불났어요, 아저씨 여기 사람이 죽어가요, 이렇게 나오지, 나 누군데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잖아요. 진짜 너무 황당하죠. 네, 이게 뭐, 네, 완전 당황스러운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 그 규정이 있대요. 사실 이 소방 이제 그 소방관들이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관등 성명을 대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소방관 2명을 제명이라는 문책으로, 네,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아주 그냥, 그죠, 끝장을 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콩알님이 소개해주신 패러디, 여러 가지 패러디들이 사실 폭수를 자아내는, 민중의 소리에서도 이걸 두고 그 정봉주 전 의원, 낙곰수, 네, 봉도사님, 네, 패러디도 있죠. 김문수가 이름이 뭐냐 물어보는데, 나 경기도 지사인데 라고 하니까 막 삐 욕하는, 네, 그걸로 이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 김문수 지사가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을 상황을 패러디한 것도 나옵니다. 네, 중국집입니다. 나 도지사인데. 네, 중국집입니다. 나 도지사인데. 응? 나 도지사라니까? 삐삐삐. 영업정지 됐습니다. 이런, 네. 이런 사례들, 그죠? 뭐 이런 거랑 이것도 황당하잖아요, 그죠? 나 중국집인데, 나 도지사인데. 이러다가 관등 성명 제대로 안 됐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그리고 영업정지까지 시키는, 뭐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냐, 그런 겁니다. 그죠? 위급한 전화, 본인이 얘기하기도 이 위급한 전화를 장난 전화로 알면 어떡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위급한 전화에도 되고 나 도지사인데를 몇 번이나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대체 그거 나 도지사인데 모르면 위급한 상황이 처리가 안 됩니까? 그죠? 네, 아무튼 그죠? 참 황당합니다. 또 다른 것도 있네요. 오바마 미국 대통령, 이거 뭔가요? 오바마가 대통령입니다 라고 했더니 병사가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일과 시간이어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통화가 가능하니 그때 다시 걸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바마는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서 전화를 걸어야 했다. 실화라고요, 저게? 그랬군요. 병사 대단한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런 병사는 바로, 그죠? 바로 그냥 제명? 병사면 뭐가 되나요? 바로 영창? 바로 영창 가나요? 네, 어디 대통령이 전화를 했는데 끝장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김문수 지사, 솔직히 이제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게 네, 이게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너무 화가 났던 게, 그렇잖아요. 소방관들이, 우리 특히나 이제 소방서에 계시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또, 지난 3일인가요? 12월 3일인가? 네. 그때쯤에 또 소방관 2분이 순직하는 일이 있었죠.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악한 현장에서 뭐 2교대로 일하시고, 그러면서 생명수당이 한 건당 이제 한 번 나가실 때마다 4,800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생명수당이요. 이런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는 분들인데요. 그런데 또 소방서 이런 곳에 장난 전화가 정말 많이 온다고 하죠. 과도한 업무에, 그것도 목숨을 내건 업무 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한테 전화 걸어서 나 도지사인데 이거 못 알아들었다고 여기다가, 네, 뭐 참, 그죠? 이거에 뭐 펄펄 뛰면서
엄청난, 이거 뭐 위급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겠냐며 제명을 시키고. 이러면 진짜, 네. 너무 황당한 거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24시간 막교대라고 합니다. 24시간 막교대고요. 3교대 아니고요. 막교대라고 하고요. 네. 목숨을 거는 그 생명수당이 4,300원이라고 하네요. 정확히. 4,300원이라고 하고요. 한 달 평균 30번, 30번 화재 진압을 위해서 출동한다고 합니다. 매일 한 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 가까이 이렇게 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분들이 화재 진압뿐만이 아니고 온갖 위기, 위험 상황, 뭐 폭설, 폭우, 조난객 구조, 뭐 구지역 방역 직원, 엘리베이터 사고 구출 등등 온갖 정말 이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지 달려가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재 진압 이 생명수당으로 한 건에 4,300원 밖에 안 되는 거고, 그죠? 이런 지난 2001년에 홍제동에서 화재 진압 도중에 소방관 6분이 한꺼번에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후로 위험수당을 조금 높인 거라고 합니다. 그나마도. 조금 높여서 이 정도, 네. 한 건에 4,300원이 된 건데, 이것도 10년 동안 동결이 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이렇게 많은 소방관들이 한번 순직하면 그거에 논란이 반짝 일었다가 이 처우 문제 이제 개선해야 된다 이야기 돌다가 그리고 대충 또 유야무야 흐지부지 되죠. 제가 듣기로는 이 소방관 분들이 특히나 이제 뭐 장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더라고요. 낡은 장비들이 많고 장비 때문에 장비만 오히려 이제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장비들이 저마다 너무 다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런 데다가 24시간 막교대 생명수당 한 건에 화재 한 건에 4,300원밖에 못 받고 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소방관들의 평균 수명이 58이라고 합니다. 이런 요즘처럼 이제 고령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죠? 아무튼 또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문제가 또 빨리빨리 개선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 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방관들 중에서 이제 소방방재청 이런데 위에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이걸 개선시켜야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게 빨리빨리 개선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요, 현장에서 거의 이 대원들이며 동료 대원들이며 뭐 자기 생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보다 동료 대원을 더 생각하고 항상 앞장서서 위험한 상황에서 나서고 이런 분들은요, 보통 진급이 빨리빨리 안 된다고 해요. 항상 보면 거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 내빼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빨리빨리 안 나서고 뒤에서만 그냥 뒤로 빠지고 이러시는 분들, 눈치 봐서 이렇게 싸바싸바 이런 거 잘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위에 쭉쭉 올라나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거의 정신적 지주처럼 소방대원들을 지키고 동료대원들을 지키고 생명을 구조하고 이랬던 분들은 가장 먼저 순직하시고, 그죠? 또 빨리빨리 올라가지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자기 적당히 몸 사리고 이러면서 올라갔던 분들이 뭘 그렇게 여기 이 처우 개선하는 문제에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개선되기가 어렵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 가면요, 소방관들이 정말 이렇게 연봉도 높고요, 굉장히 대우를 잘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정도 수준으로 바뀌어야 된다. 특히나 그 어떤 것보다 이 전 국민의 대상으로 그 생명을 지켜주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최고의 대우를 받고 그만큼 생명수당을 높이 책정받고 이래야지만 이분들이 그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힘든 일들 자체가. 그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고의 명예직이죠. 선망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솔직히 소방관들 정말 거의 뭐 3D 업종이죠. 3D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는데 앞장서야 된다. 솔직히 지금 김문수 도지사 전화해가지고 나 도지사인데 나 몰라? 너 이름이 뭐야? 이런 거 이름 몰라봤다고 제명하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 이런 거는 얼마나 잽쌉니까? 자기 이름 몰라봐서 이거 안 했다고 제명시키는 건 정말 즉각입니다. 이런 거 말고 이런데 발휘할 스피드를 소방관들 지금 순직하는 게 지금 몇 명째입니까? 한두 명이 아닌데요. 한 번에 지금 2명 또 바로 얼마 전에 순직하시고 했는데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지금 밀어붙이는데 처우를 개선해 주는데 이런 스피드를 좀 발휘해 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지금 노래를 듣는 동안 너무 분노할 만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순간 제가 또 우키림이잖아요. 잘하는데 절 분노케 하네요. 이거 진짜 우리 오늘 발칙한 뉴스의 가장 큰 화제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장난전화 건이었는데요.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문 올렸다길래 저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이제 무리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문을 올렸겠거니 생각했는데 자세히 봤더니 전화 받았던 소방관 당사자, 소방관 분이 깊이 사죄드린다. 경솔한 행동과 실수였다며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고 합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상황실에서 김 지사의 전화를 받은 담당자입니다. 경솔한 행동과 실수로 김 지사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자의적으로 너무 경솔하게 장난 전화라고 판단하고 규정도 무시한 채 큰 무례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큰 무례 누가 범했나요? 이 바쁘신 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경기도 지사인데 너 나 몰라? 너 이름이 뭐야? 이런 거 말한 진짜 확 열받네요. 이게 뭡니까 이게 대체? 진짜 이건 이거 우리 여러분이 나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경기지사가 직접 이 소방관 당사자분께 찾아가서 죄송하다, 신뢰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게끔 그렇게 우리 네티즌들이 정말 열폭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건 경기도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한번 도배 쫙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지금 이거 대단한데요? 이분이 그냥 지금 이미 제명까지 당한 상황에 이분이 솔직히 사죄드릴 그 상황입니까? 그죠? 제명 안 당했으면 몰라. 이미 제명까지 됐어요. 이것 때문에. 단지 경기도지사를 몰라봤다는 이유로. 네. 아주 그냥 목에 깁스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 이유로 지금 제명까지 된 마당에 대체 누구의 압력으로 이분이 이런 황당한 보기만 해도 열받는 이런 사과문을 게재를 하셨을까?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정말 욕 나오네요. 욕 나와. 아주 제명이라고 나왔는데요. 제명이라고 저는 봤는데 전보 조치 됐네요. 전보 조치. 어떤 기사에서는 제명이라고 나오고 어떤 기사에서는 전보라고 나와서 전보 조치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건 지금 이 황당한 대체 사과할 사람이 누군데 어디다 대고 지금 당황스럽네요. 김문수 경기지사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우리 네티즌들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한번 다듬어 주시길 좀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문수 경기지사가
본인이 누군지 잘 모르시니까 나 경기지사인데 내 문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대체 경기도지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선거하실 때는 아주 120도로 굽혀서 인사하면서 국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경기지사, 경기도민들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았을 겁니까? 그죠? 자신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대로 한번 해봐야죠. 그죠?